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리쌤입니다. 파이널 실전 G12 독해 레벨 2의 독해 파트를 맡게 됐는데요. 자, 어떻게 G12가 나오는지, 또 독해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쉽게 풀 수 있는 꿀팁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따라오세요. 먼저 G12 시험 기준 레벨 2를 확인해 보니까요. 문법, 청취, 독해가 나온다고 합니다. 문법 부분도 나오고요. 청취 부분도 나오고요. 독해 부분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좀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독해잖아요. 그러면은 독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볼 건데요. 이 독해라는 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총 28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꽤 많네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지문이 4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지문이 나와요. 보통 이게 G탭을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문을 보시고 안 되겠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문 하나에 7문제가 나와요. 심지어 거기서 2문제는 vocabulary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 이해 문제는 총 5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파트 1은요. 먼저 biographical narrative, 그래서 인물의 일대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뭐 전기, 뭐 위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 2는요. 잡지나 뭐 신문 기사나 아니면은 뭐 웹 기사 같은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뭐 실험이나 가설 또는 뭐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Part 3는요. 뭐 encyclopedia article 해가지고 백과사전 지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Part 4, business or formal letter,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나 사업 제안 등의 서신이나 이메일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Gtef는 굉장히 착한 시험이에요. 왜냐면 흐름이 항상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험에 비해서 지문은 길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지문당 보통 소요시간 40분이기 때문에 지문당 10분 정도의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좀 넉넉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Gtef 독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확인해 볼게요. 먼저 어떤 독해든 Gtef든 다른 시험이든 어떤 독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어휘력을 구축해야 된다. vocabulary가 가장 중요하다. 단어를 알아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요. 단어를 모르는데 해석조차 할 수 없죠. 당연히 어휘력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Gtef가 아무리 좀 쉬운 시험이라고 해도 인물의 일대기에 대해서 나오고 뭐 실험, 가설 혹은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언급되고 백과사전 지식, 뭐 서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쉬워요 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쉬워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쉬운 거지 정말 쉬워요 여러분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휘력을 굉장히 풍부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휘를 항상 외우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근데 굉장히 다행인 게 또 Gtef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Gtef에 많이 나오는 그런 vocabulary만 좀 확인하셔도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근데 Gtef는요. 어렵다, 착한 시험이지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사어구 반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요. 유사어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뭐 구나 절, 뭐 문장, 또 형태를 바꿔서 같은 의미를 다시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사어구 반복에 주목한다. 그 형태를 바꿔 같은 의미를 다시 표현한다. paraphrasing이라고 한다. 일단은 그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는 each term, 매 학기 each term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문제에는 per semester 이라는 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좀 바꾸는 거예요. seek 자체는 뭐 추구하다예요. seek에 대해서 뭐 그는 추구합니다. he seeks 어쩌고저쩌고 써놓고
다음에 뭐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하거나 문제에서 확인하거나 할 때는 뭐 as after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겠죠. 이게 실제 시험에 이런 식으로 유사 어구가 나옵니다. 유사 어구 반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휘를 외울 때, 어휘를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유사 어휘까지, 유사 어구까지 같이 외워 놓으시면 GTF를 하실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유사 어휘까지 같이 외우시면서 항상 확인을 하셔야지만 GTF는 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그죠?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뭡니까? 형식이 다르죠. 우리는 주어가 맨 앞에 나오면은 이제 그 동사가 맨 뒤에 언급이 되잖아요. 그죠?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영어에서는 I study English.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여기서의 가장 핵은 뭡니까? 주어 동사겠죠. 그죠? 그래서 문장의 핵인 동사,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러니까 문장 성분 5형식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주어, 동사, 뭐 2형식은 주어, 동사, 뭐 보어, 뭐 3형식은 뭐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쭉쭉쭉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1형식이든 5형식이든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죠. 적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주어 동사에 다 있다는 거죠. 그죠? 주어 동사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찾기, 그 다음에 뭐 보어 찾기 좀 연습을 하면서 문장의 구조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겠죠, 여러분. 그죠? 좀 문장의 구조를, 그것도 이제 문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주어 동사구나 형식을 좀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중학교처럼 고등학교 때처럼 문법만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인 구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뭐 접속사나 관계사 등의 연결어를 충분히 학습하여 연결관계에 익숙해지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연결어구가 있으면 그 연결어 앞에서 끊어서 여기 앞에를 좀 해결하고 뒤에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 성분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글 전체 구조를 먼저 보는 거시적인 독해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GTF 독해를 이제 좀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문이 엄청 깁니다. 그죠? 지문이 한 페이지가 다 지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몇 문제가 딸려 있어요? 7문제가 딸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파트당 7문제를 풀어야 되고 보통 이제 지워준 시간이 10분인데 뭐 마케팅 시간이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했을 때는 한 파트당 지워진 시간이 8분이죠. 8분, 9분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이 독해를 다 우리가 스캐닝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또 정독을 할 수도 없어요. 속독을 해야 됩니다. 속독. 그죠? 속독을 한다고 또 속독만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속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해라. 그래서 글을 보고 문단을 보고 문장을 보고 단어로 볼 수 있도록 해라. 반대죠. 우리가 보통 보는 방법은 단어를 먼저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단어를 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보고 문단을 보고 글을 보게 되는데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서 보이는 중요한 단어 핵심 어구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제 강의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먼저 구조를 봐라. 세부적인 게 아니라 구조를 보고 틀을 보고 나서 세부적인 거를 확인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GTF의 독해 기법, 여기까지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누구나 아는, 정말 지나가는 정말 강하지도 않은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GTF의 독해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라? 직독직해를 해라.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I gave, 예를 들어서 him a present,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는 선물을 그에게 줬다. 보통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직독직해를 해라. 난 줬다. 그에게 선물을. 직독직해를 해라. 그러니까 성개념으로 팍 앞에서 뒤로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랑 어순이 달라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하지만 연습하셔야 돼요. 직독직해로 주어 동사 먼저 찾고 나서 앞에서 뒤로 나가는 연습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문제를 읽어라.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지문을 넘어가라. 이거는 지문을 먼저 보시고 나서 문제를 확인하셔도 되는데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지문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더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지금 속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다 정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파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해석을 할 거거든요. 나머지 다 스키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읽고 대신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art 1과 4는 paraphrasing에 특히 유의한다. 무슨 말이에요? 유사어가 많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Part 1, Part 4 아까 확인하셨던 그런 유사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유사어에 대해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Part 3, 4는 어디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메인 아이디어에서 얘기를 해라. Part 2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쵸? 뭐 웹, 아티클, 매거진 이런 의미였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encyclopedia, 백과사전 지식이었기 때문에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목을 알려주고 그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메인 아이디어,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꼭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메인 아이디어를 잘 읽으셔도 거기서 두 문제 정도는 그래도 좀 껌으로 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메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먼저 영어 지문의 70% 이상이 첫 단락, 첫 문장에 주제문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문장에 주제문을 많이 두고 있다.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에서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이 주제문일 때는 보통 예시, 부연 설명이 이어지고 나서 결론으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문을 찾기 위해서는 첫 단락과 밑에 마지막 단락을 잘 확인해라. 거기에 메인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Part 2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목 자체에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제목만으로도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보통 제목이 갖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확인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접이 뭡니까? 역접은 그러나, 뭐 however, but, yet 이런 연결사가 역접이죠. 뒷자리가 중요하다. 뭐 정리라 뭐 however, yet, 뭐 but 이렇게 연결사가 나오면 그 뒷문장에 보통 핵심 어구가 있다. 그 바로 뒷부분에 핵심 키워드가 들어간 주제문이 있다. 아,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But, however, yes, still, nevertheless, nonetheless, on the contrary, on the other hand 다 주요 역적 접속사죠. 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망설이지 않고 뒷문장을 확인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결과를 보여준 연결사, 여러분 연결사 같은 경우는요 좀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아, 이런 연결사가 있구나, 연결사를 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결과를 나타내는 역접사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Does, therefore, so, hence, as a result, as a consequence, consequently 다 결과적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 얘가 나오면은 결과를 보여주는 의미가 나요. 예를 들면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의미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그 결과 이런 의미가 나오면 아, 얘네 뒤에 주제문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GTF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크게. 꼭 세 가지로 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 불일치 문제가 있어요. 이거 뭡니까? True or not true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 infer. 이게 이 필자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것이 무엇인지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필자에 대해서 잘 묘사한 걸 고르시오. 그러면은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지만 필자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것, 이런 문제들, 그리고 단어, vocabulary 두 문제 항상 꼭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치 불일치의 유형부터 볼게요. 이거는 압도적으로 많은 유형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짜. True or not true. 문제가 굉장히 나오죠. 자, 이거는 그러면은 일치 추론 문제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 정보를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True or not true. 진실인 걸 고르시오, 진실 아닌 걸 고르시오. 왜 물어보겠어요? 제대로 이해했냐? 이해력에 대한 테스트의 문제가 되고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문의 문제와 지문 전반에 걸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묻는 문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시 여기서 팁이 나오죠. 어떻게 해라? 팩트를 묻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맞는 것을 고르시오. true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팩트가 아닌 선택지를 풀어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시. 우리가 내용 일치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예를 들면은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고르기 위해서는 조금 세부 사항에 대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라? 팩트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맞는 것을 먼저 고르고 그리고 나서 팩트가 아닌 선택지를 풀어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거 아닌 거를 먼저 지워나가고 나서 남는 것을 찾아라. 이런 의미가 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지와 지문을 비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 부분에 예를 들면 임페리얼 호텔에 대해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페리얼 호텔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지문과 선택지와 확인 대조 작업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데 또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지와 지문을 비교하면서 나가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실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GTF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유사어구겠죠. 그래서 유사어구를 파악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실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제문이나 핵심 정보를 먼저 파악하세요. 자, 이거는 너무 뻔한 거예요. 독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유형의 독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주제문이나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주제문, 파트 2나 3는 메인 아이디어를 확인하시면서 주제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파트 1이나 4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떤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핵심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두 갈씩에 있으면 앞 문장, 뒷 문장을 확인하시면서 나가시면 되겠죠. 주제문의 핵심 정보를 파악해라. 이거는 Part 1, 4보다는 Part 3 or 4에 대한 내용이고요. Part 2 or 3는 굉장히 좋게도 제목에 주제문을 보통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추론 유형, inference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나요? 정보의 관계를 파악, 그리고 생략된 내용을 추측하면서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추론적 이해 능력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글 속에 있는 정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probably, possibly, most likely 등이 보통 들어가겠죠. 아마도, 아마 가능하게도, 아마 그럴 것이다, 몸일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추론 문제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심 생각 그리고 연관을 지어가면서 세부 내용을 읽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 그냥 어떻게 한다?
중심 생각,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를 찾고 거기가 이런 형태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유형 마지막을 볼게요. 단어 유형을 볼게요. 자, GTF 독해 각 파트에는 두 문제의 단어, vocabulary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context of the passage에 따르면 consume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소비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를 묻는 문제에 대해서 1, 2, 3, 4 네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문제. 근데 이게 어휘 문제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consume이랑 비슷한 단어가 이것도 좀 비슷하고 저것도 비슷해요.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문에다가 넣으면서 하나씩 대조 작업을 들어가는 것도 지문에 이제 1번도 답인 것 같고 3번도 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1번의 단어를 넣고 해석을 해보고 3번의 단어를 넣고 해석을 해보면서 지문을 보고 흐름을 보면서 단어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을 살펴봤어요. GTF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총 몇 문제가 나옵니까? 28문제가 나오고 있고 파트너 1, 2, 3, 4 네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각 7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두 문제는 어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치 추론 문제, 일치 문제, 그리고 추론 문제, 어휘 문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단어를 제대로 확인하시고 유사어구의 반복을 한다만 아시면 여러분들께서 쉬운 독해 풀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1강에서 이렇게 수업적인 부분에서 뵙겠습니다.